안녕하세요. 2016 코리아 브루어스컵 챔피언 박준선입니다. 월드 무대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앉아있습니다. 저는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하기 전에 진로에 대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인데 디자인에도 너무 관심이 많아서 독일로 디자인 유학을 준비하기도 했었고,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는 미국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공학을 전공을 살려서 유학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출국 직전에 무산이 돼서 또 다양한 고민들을 하다가 커피 산업이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전 가능성과 문화적 확장 가능성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산업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커피 산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디자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집요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완성도를 좀 많이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디테일과 완성도가 지금 하는 일들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적인 사고들이 지금 R&D 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좀 많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을 할 때 디자인적인 완성도, 그리고 컴퓨터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업무 효율,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 되게 좋은 것을 만나면은 이제 이걸 저 혼자 알기보다는 되게 가까운 주변에 나누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좀 더 많이 좋은 것들을 알아가고 싶고, 그래야 좀 더 주변에 좀 더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다 같이 좋아진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은 안목을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5년 1월입니다. 모모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피랑 맛집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부산의 유명한 카페로 알고 있었어요. 부산에 처음 내려왔을 때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있는 매장을 방문했는데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좋더라고요. 커피도 맛있었고 바리스타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기억이 되게 오래 울림으로 남아서 이제 그 뒤로는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꼭 센텀시티에 있는 모모스를 방문하곤 했었습니다. 좋은 커피를 소개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모모스 커피의 슬로건이 특별함을 모두에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나누려고 하는 저의 성향과 회사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이 많이 닮아 있어서, 문화적 측면에서도 모모스 커피는 커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커피를 가지고 더 많은 확장적인 시도를 하는 것들을 외부에서 지켜봤었고, 그런 점들이 커피 문화 발전을 바라는 저의 마음과 많이 닿아 있어서 이건 안 갈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처음에 들어오게 된 건요, 바리스타로 들어오게 됐어요. 매장 사업부 소속의 바리스타 팀으로 모모스 마린시티점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러다가 브랜드 기획팀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촬영과 개발 기획을 담당했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행사도 다니고 하다가 R&D 팀이 이제 신설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소속을 옮기게 됐고, 지금까지 제품 개발과 연구, 그리고 품질 관리와 검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하나만 고르자면은 이제 주변 환경이 너무 달랐어요. 우선 처음 도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혼자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들여다봄에 있어서 내가 놓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께하는 팀이 있다 보니까 제가 놓치는 부분도 같이 봐줄 동료분들도 계셨고요. 감사하게도 회사의 지원과 이제 주변 동료분들과 함께 연습하는 그런 환경들이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들이 저에겐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엄청 저 스스로에게는 높은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이 브루어스컵에는 오픈 서비스와 의무 서비스라는 두 개의 라운드로 이루어지고, 오픈 서비스는 내가 준비한 커피와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심사위원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연이고요. 그러면 의무 서비스는 블라인드로 제공되는 어떤 커피인지 알 수 없는 커피를 되게 동등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가장 맛있게 내려야 되는 그런 라운드예요. 첫 도전에서 이제 준결선에 올라가면서 의무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굉장히 처참한 성적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일 못했던 거니까 가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래서 의무 서비스를 꼭 극복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의무 서비스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연습과 다양한 커피들, 다양한 로스터리의 다양한 품종과 로스팅 레벨의 커피들을 경험하고 추출을 하면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럴 때마다 내가 커피를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무의 상태가 된 것 같은 기분들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좀 꾸준하게 내가 가던 길을 좀 더 가보면은, 좀 더 해보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간절함으로 꾸준하게 실패를 극복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대회 일주일 전에 최종적인 레시피가 완성이 됐어요. 그 레시피로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월드 브루어스컵 무대에서 사용할 커피를 고르려고 파나마에 가게 됐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소개하고 싶은 커피를 내 손으로 직접 골라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렇기에 2명의 월드 챔피언 분들과 같이 파나마에 갔어요. 2021년 월드컵 테이스터스 챔피언 추경아 바리스타님과 2019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 전주현 바리스타님과 함께 갔는데요. 2명의 월드 챔피언과 그리고 월드 무대를 준비하는 선수가 파나마를 가다 보니 아무래도 파나마 산지에서도 조금 더 좋은 커피를 막 먼저 꺼내주려고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마셔본 커피들도 정말 모두 뛰어난 커피들이었고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두 분의 영향력을 한 번 더 느끼게 됐었고, 그러면서 산지에 있는 프로듀서들과 그리고 이제 수입자들과 교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커피를 대하는 자세도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커피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는 꽤나 신선한 충격이어서 많이 배울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과 함께 다니다 보니까 혼자서는 저는 되게 계속 좁은 시야로 커피를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좋은 커피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 같고, 생산자들과 교류하는 방법도 조금 더 서툴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과 함께 하니까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들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게 됐다고 생각해요. 에스메랄다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의 마음속의 최애는 제가 처음 방문한 커피 농장인 핑카 로스 세니소스라는 농장이고요. 되게 고도가 엄청 높아요. 1900m 정도에서 농장이 시작되는데, 세로푼타라는 지역의 화산지대 협곡에 위치해 있는 농장이고, 협곡을 이렇게 쭈르륵 내려가면서 농장이 펼쳐지는데, 협곡을 감싸는 열대 우림 같은 높은 나무들 그리고 무성한 숲풀들, 자연이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산지에서의 감동, 이게 되게 컸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니까 농장주 에스텔라랑 스텔라가 너무 재밌어하면서 내려서 한번 커피 체리 맛봐라, 커피 체리 이거 너 나무야,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생애 첫 커피 체리를 먹었단 말이죠. 아무래도 상상하기에는 커피 체리라는 것은 좀 더 체리에 가까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한 입 먹었을 때 과즙이 빵 터지면서 엄청 주시한 느낌, 그러면서 꽃향기가 난다는 게 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일 자체에서 꽃향기가 나고 체리 맛도 있고 달달한 핵과류 맛, 하얀색 열대과일 맛들, 그러면서 이 과즙이 계속 감싸주고 부드러운 질감, 모든 것들이 너무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함께 산지를 쭉 둘러보고 커핑 테이블에 가서 조금 더 그래도 냉정하게 커피를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커핑을 진행했었는데요. 커핑 자체는 내가 이런 것들에 나의 마음이 현혹되면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 냉철하게 저의 기준대로 커핑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먹게 되는데, 네 번째 컵에서 우와! 라는 마음이 절로 나오면서 딱 제가 찾고 있던 그런 커피가 그 네 번째 컵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꽃향기가 막 부케처럼 빵빵 터지면서 하얀색 과일들 그리고 만다린 같은 시트러스함, 열대과일 같은 느낌도 있었고, 되게 달콤한 캔디 같은 달달함에 이제 부드러운 질감까지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식어갈 때까지 그 커피가 가장 좋았고, 그날의 기억이 저에게 너무 좋아서 혹여나 내가 엄격하게 평가를 하려 했음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경계하고 이후의 날들에 쭉 동일하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커피를 맛보면서 평가를 진행했고, 그런데 그만한 커피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래도 가장 좋았던 커피들을 쭉 모아놓고 다시 한번 커핑을 진행을 했는데, 여전히 세니소스에서 먹었던 그 네 번째 커피가 가장 압도적이어서 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번역이에요. 번역을 통해서 좀 더 한 곳에 있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언어로는 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번역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커피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가 우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그 컵이 우리에게 닿기까지 여러 과정들이 동반이 되는데, 특별한 의미가 담기지 않은 커피는 그냥 단순한 검은색 물, 블랙커피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들어가고 이 안에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그 커피 한 잔에서 특별함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스페셜티 커피가 가진 고유한 속성이 아닐까라는 마음에 우리 스페셜티 커피를 번역을 통해서 알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좀 더 넓은 관점을 바탕으로 더 소통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넓은 관점으로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좁은 시야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배워가면서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알리고 나누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주변에 나누면서 다 같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작은 문화를 만들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커피 산업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 산업 안에서만 연구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하다 보면은 갇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커피 외에 다른 분야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시야와 그런 관점들을 함께 접목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커피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 목표는 우승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 함께 만들어간 것들을 온전히 보여주면서 후회 없이 탈탈 털어내고 벨기에 브뤼셀 정상의 태극기를 꽂고 오겠습니다. 마침 이 기간에는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월드컵 못지않게 월드 브루어스컵 무대에도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